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준비 강의 6강을 다 마치고요. 드디어 본 강의 1강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준비 강의에서 한번 멘붕 오셨죠? 그쵸?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정관사라든지 부정관사라든지 아니면 ich, mein, mir, mich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 뭐 인칭대명사 예를 들어서 4격을 가지고 한 강의로 하고 3격을 가지고 한 강의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복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이미 외우셨다면 더 좋지만 지금 완벽하게 안 외우셨다고 해도 괜찮으니까요. 이제 본 강의하면서 계속 복습해서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의 단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강세 부분에서 배웠었는데요. 강세가 여기에 있었던 단어였어요. 영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외래어인 경우에는 첫 음절에 강세가 있지 않고 뒷음절에 강세가 있다. 2음절, 3음절, 4음절. 예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네요. 강세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interessant. interessant. 네, 여기 중간에 으 발음이 들어가요. 인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으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거기 조금 더 살려서 읽어볼게요. interessant. 네, 잘 읽으셨어요.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되게 웃기다, 재밌다 라고 할 때 Das ist interessant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Das ist 붙여서 얘기해보세요. Das ist interessant.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숫자 28 배워볼 건데요. 8 und 20 하면 되니까 8 und 20가 되겠죠. 읽어볼게요. 8 und 20. 네, 요거를 빨리 말하면 얘 잘 안 들린다고 했죠. 그거 안 들리게 한번 읽어볼게요. 28.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두 개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이라는 형용사 interessant. 28.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울 거는요. 1강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름 묻고 답하는 내용 정말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이름 묻고 답하는 걸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Wer sind Sie? Who are you에 해당하는 거 있었죠. Wer sind Sie? 아니면 Wer bist du? 너는 누구야? 해서 Ich bin 누구 이런 것도 이름 말하는 게 됐었고요. 두 번째로 배운 거 있었죠. 너의 이름이 뭐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저 의문사 못 썼어요. 의문사. what을 쓰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가 독일어로 wie였어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는 wie ist ihr Name 였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wie ist ihr Name. 이게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였고요. 너의 이름은 어떻게 돼? 뭐라 물어보죠? Wie ist dein Name? dein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묻고 답하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세 번째를 배워보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 묻고 답하기 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인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 발음은 I가 될 거고요. 얘 이름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에스체트라고 이름이 불려졌었는데 얘는 S를 두 개 쓴 것과 발음이 같다. 하나 쓴 거나 두 개 쓴 거랑 같지만 읽어볼게요. 하이슨. 얘가 바로 어떻게 이름이 불려지다, 불리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이 동사를 가지고 이름 묻고 답하기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하이슨 동사가 엄밀하게 따지면 불규칙 동사예요. 왜 불규칙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이슨처럼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살짝 한번 맛도 볼 거고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슨 동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뭐라 불리우다. 불리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어간이라고 하고 n으로 끝나는 거 혹은 n으로 끝나는 애를 어미라고 불렸었죠. 그렇죠? 근데 하이센 동사를 써서 이름을 얘기해요. 주어 ich 쓰고요. 그거에 맞게 하이센 동사 어미 변화 시키고 이름 얘기하면 되시는 거예요. 일단 어미 변화 살펴볼게요. 자, ich일 때는 어간에다 뭐 붙였었나요? 에 붙였으니까 나는 뭐뭐라 불린다. 뭐라고 얘기해요? ich heiß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일 때 원래 뭐 붙이죠? ST 붙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얘 부분이 불규칙이에요. 어떤 부분이 불규칙이냐면요. 얘가 한번 SS로 한번 제가 다시 바꿔서 써볼게요. 여기 heiß가 있었고요. 여기다가 ST를 붙여요. 그러면 S가 3개나 돼요. 그쵸? 그러면 아 그래 어차피 발음 똑같은데 우리 T만 붙이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 부분이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불규칙은 아니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do highest. do highest. 그러면 너의 이름은 뭐다? 라는 뜻이 돼요. 너는 뭐뭐라 불리우다, 직역하면 그렇지만 그러면 3인칭 주어, 3인칭 단수 주어들이 왔을 때는 뭐만 붙이죠? t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읽어볼게요. as is highest. 얘도 뭐 붙여요? 이어도 t 붙여요. 결국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미 변화를 똑같이 해요. 읽어볼게요. ear highest. 다음에 복수 주어들. 우리, 그들, 당신은 동사 원형하고 똑같으니까 via easy, highest 이렇게 되겠죠. 쭉 읽어볼게요. ich heiße. du heißt. er ist heißt. ihr heißt. wir sie heißen.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 부분이 불규칙이었는데 심한 불규칙은 아니었어요. 어떤 게 불규칙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의 어간이 이런 것들로 끝나게 되면 do에 대한 어미 변화에서 어간에다 원래는 st를 붙이지만 t만 붙이는 게 바로 불규칙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건 그냥 규칙 동사에 껴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불규칙 동사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규칙으로 할게요. 근데 얘를 한번 볼게요. 스, 이런 거를 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음으로 끝나는 애들은 do에 대한 어미 변화에서 스트 붙이지 않고 그냥 만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s가 있으니까 st 붙이지 말고 그냥 t만 붙이자. 어차피 발음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가실 건데요. 얘로 끝나는 경우에는 왜 t를만 붙이지? 이렇게 의문점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발음이 어간이 이걸로 끝났어요. 여기다 이렇게 st를 붙여요. 그러면 츠 이렇게 발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s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이거를 빼고 do 뭐뭐뭐 츠 이렇게 끝나는 게 발음이 더 쉽죠. 그럼 이렇게 끝나는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미 SZ로 끝나는 거 하에 쓰는 동사 우리 배웠으니까요. 안 배운 거 S로 끝나는 거, SS로 끝나는 거, Z로 끝나는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reisen 동사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를 잘라서 어간이라고 부르는데 어간이 뭘로 끝났죠? S로 끝났어요. 그럼 do일 때 ST 안 붙이고 뭐만 붙인다는 얘기예요? t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미 변화 딱 이렇게 되겠죠. 얘 t만 붙였어요. 이 부분이 바로 불규칙이라는 얘기. 어렵지 않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는 여행한다. 뭐라고 해야 돼요? Ich reise. 너는 여행한다. Du reist. 그녀, 그것은 여행한다. Er, sie, es reist. 너희들은 여행한다. Ihr reist. 우리, 그들, 당신은 여행한다. Wir, sie reise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 처음 배운 동사였어요. reisen 동사, 여행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그 다음에 좀 좋은 동사, 키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어간이 뭘로 끝났어요? SS로 끝났어요. 그럼 do일 때 ST 안 붙이고 t만 붙인다, t만 붙인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로 한번 어미 변화하면 요게 t만 붙였네요. 그렇죠? 요 부분만 불규칙이고 다른 애는 규칙이에요. 볼게요. 그럼 나는 키스한다 뭐라고 할까요? Ich küsse. 너는 키스한다. Du küsst. 그녀, 그것은 키스한다. Er, sie, es küsst. 너희들은 키스한다. Ihr küsst. 그들, 당신은 키스한다. Wir, sie küssen. 이렇게 어미 변화한다는 거예요. 또 좋은 동사 두 가지 배우네요, 오늘. 자, 마지막 동사는 뭐냐면요. 탄tzen 동사, 춤추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영어의 댄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얘가 어간이 뭘로 끝났어요? 채트라고 하죠. 채트. 알파벳 이름 채트였고 발음은 츠였어요. 채트로 끝났어요. 이럴 때 do에 대한 어미 변화에서 st를 안 붙이고 t만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표 보기 전에 한번 어미 변화 해볼게요. ich가 주어가 되면 tanze. du면요. du tanz. 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탄츠 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탄츠 스트 너무 어렵죠. 그래서 s를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너는 춤춘다. 그래서 두 탄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미 변화 쭉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배우는 불규칙 동사들은 결국에는 2인칭 단수인 do하고 3인칭 단수 ers하고 2인칭 목수 ear하고 다 똑같이 변화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렇죠? 결국엔 다 똑같이 생겨버렸어요. 이 세 가지들이. 읽어볼게요. 나는 춤춘다. Ich tanze. 너는 춤춘다. Du tanzt. 그녀, 그것은 춤춘다. Er, sie, es tanzt. 너희들은 춤춘다. Ihr tanzt.
우리, 그들, 당신은 춤춘다. Wir, sie tanzen. 이렇게 의미 변화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간이, 동사의 어간이 여기까지잖아요. 어간이 뭘로 끝나면요? S, SS, 그리고 SZ, Z 이런 것들로 끝나게 되면 do에 대한 어미 변화에서 ST 아니라 T만 붙여준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그 부분 배운 거고요. 사실은 오늘 영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새로 배우기로 했잖아요. 독일 사람들 이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특이하죠. 당신은 어떻게 불려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이센 동사를 쓰거든요. 어떻게가 뭐죠? 의문사? W예요. 그쵸? 불리다 오늘 배운 거. 하이센, 당신은 대문자 Z였어요. 그럼 요거를 쫙 이어버리면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Wie heißen Sie? 이게 이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제일 많이 써요. Mein Name ist도 쓰고요. Ich bin 누구누구도 쓰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이름 묻고 답하는 그런 동사가 바로 heißen 동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독일어 heißen 동사 집어넣으면 어떻게 물어보죠? Wie heißen Sie?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다니엘 브릴입니다도요. Ich bin 해도 되고요. Mein Name ist 해도 되지만 오늘 배우는 건 heißen 동사 가지고만 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Ich heiße Daniel Brühl. 혹시 다니엘 브릴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독일의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인데 독일 영화 웬만한 독일 영화는 거의 다 나와요. 굿바이 레닌 혹시 옛날 영화인데 보셨어요? 아, 안 보셨구나. 그것도 나오고 무슨 카레이서 같은 거 때도 나왔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아무튼 찾아보세요. 한번 다니엘 브릴 하면요. 옛날에는 되게 귀엽게 생겼었는데 요즘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 갖고 와봤어요. 저는 이름이 무엇입니다를 Ich heiße 내 이름 말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함을 가지고 대답해보세요. Wie heißen Sie? 이름 말씀 안 하시네요. 비밀인가 봐요. 다시 한번요. Wie heißen Sie? Ich heiße 성희 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 먼저 말씀하셔도 상관없고요. 김성희 하셔도 되고요. 성희 김 하셔도 돼요. 얘는 보통 이제 성을 안 말하기도 해요. 다니엘, ich heiße 다니엘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내 이름만 말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주어를 좀 바꿔볼게요.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인데 heißen 동사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근데 do에 대한 어미 변화 heißen 어떻게 됐었어요? do, heißt. 그런데 st가 아니라 T만 붙이는 거였었죠. 그러면 어떻게 불려? 너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의, 동, 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죠? Wie heißt du?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Wie heißt du?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then이라는 첨사를 붙이기도 해요. 도대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뜻? 그냥 상관없이 해석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정말 내가 궁금해서 호기심이 많아서 네 이름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Wie heißt du denn?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Wie heißt du?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Wie heißt du denn? 하면 너 근데 이름이 뭐야? 우리말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석하기 좀 애매한 거. 그런 거 뉘앙스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들 그런 첨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Wie heißt du? Wie heißt du denn? 그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나는 다니엘 브릴입니다. Ich heiße 다니엘 브릴. 오늘 이제 이름을 heißen 동사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정확히 알아가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다니엘 브릴입니다. Ich heiße 다니엘 브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로 주어를 바꿔보면요. 에어가 주어가 될 때 heißen 동사 어떻게 변하죠? 에어, heißt. 그런데 두의 heiß하고 형태가 결국엔 똑같았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는이 독일어로 뭐죠? 에어예요. 그러면 의동주니까 wie heißt er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이름이 뭐야? Wie heißt er? 그는 다니엘 브릴이야 하려면요. Er heißt Daniel Brühl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이름이 뭐야? Wie heißt er? 그는 다니엘 브릴이야. Er heißt Daniel Brüh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녀로 바꿔보면요. 그녀도 어쨌든 3인칭 단수니까 heißen 동사 변화는 똑같이 되죠. Sie, 그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뭐라고 물어보죠? Wie heißt sie?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 슈미츠야. 뭐라고 대답해요? Sie heißt Hanna Schmitz. 한나 슈미츠는요. 여러분 독일 책하고 영화 중에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들어보셨어요? 그
케이트 윈슬렛 나오고요. 그렇죠? 그거 책에 나오는 그 케이트 윈슬렛의 그 극중 이름이에요. 요새 그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봤어요. 읽어볼게요. Sie heißt Hannah Schmitz. 네, 뭐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책은 독일어가 원서고요. 영화는 이제 영어로 만들어졌어요. 네, 독일 배경이긴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녀는 이름이 뭐야? Wie heißt sie? 그녀는 한나 슈미츠라고 해. Sie heißt Hannah Schmitz.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라는 주어가 돼도요. 이어가 돼도 어간에다 t 붙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주어만 이어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너희는 이름이 뭐야? Wie heißt ihr?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리는으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wir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그럼 wir heißen Lara und Tim 하시면 되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너네 이름이 뭐야? Wie heißt ihr? 우리는 나라고 얘는 팀이야 하려면요. Wir heißen Lara und Tim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으로 가도 동사 원형이 되죠. 그들 이름이 뭐야 하려면요. Wie heißen sie? 그런데 아까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도 Wie heißen sie였지만 걔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인 거 차이가 있죠. 당신 존칭은 항상 대문자로 써주시고 그들일 때는 중간에 나오면 소문자로 쓰셔야 되죠. 그들 이름이 뭐야?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Wie heißen sie? 그들은 나라와 팀입니다 하려면요. Sie heißen Lara und Ti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ißen 동사를 배운 김에 한 가지 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되게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유용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독일 딱 가셨는데 이걸 독일어 너무 알고 싶은 거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를 독일어로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은 독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배워볼 건데요. 일단 어떻게 불리웁니까? 이것은 독일어로 이런 형태가 돼요. 어떻게 불리웁니까? 이것은 독일어로 이런 순서로 가요. 어떻게는 우리가 알고 있죠. Wie로 알고 있어요. 불리다는요. heißen 동사 쓰고요. 이것 독일어로 뭐죠? das죠. 그리고요. 독일어로라고 할 때요. 영어에서는 뭐 영어로 하려면 in English, in German 이렇게 쓰잖아요. 독일어는 어떤 전치사를 쓰냐면 auf라는 전치사를 써요. auf 플러스 언어가 나오면 그 언어로라는 뜻이 돼요. 그 언어로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불리웁니까? 이것은 독일어로 이 순서로 가시면 되는데 이 das라는 게 영어랑 비교하자면 this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this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his가 주어가 될 때 are이 아니라 is가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얘도 그렇게 따지면 이 heißen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에어지 s처럼 변화해야 되니까 heißt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물어볼게요. 시작. Wie heißt das auf Deutsch?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조금 길지만 Wie heißt das auf Deutsch? Wie heißt das auf Deutsch? 계속 외워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독일어로 뭐라고 합니까? Wie heißt das auf Deutsch? 이게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Wie heißt das auf Deutsc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요, Buch라고 해요. 책을 가리켰나 봐요. 이것은 책이라고 해요, Buch라고 해요 라고 대답하려면요. 주어, das, 동사, heißt, 그리고 Buch 쓰시면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Das heißt Buch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독일어로 라는 말 추가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독일어로 Buch라고 해요 라고 대답하려면요. 쭉 다 읽어볼까요? 시작. Das heißt Buch auf Deuts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독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Wie heißt das auf Deutsch? 이것은 책이라고 합니다. Buch라고 합니다. Das heißt Buch auf Deutsch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빵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는 독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은 빵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독일어로 이 독일 사람한테 근데 빵은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경우에요. 그럴 땐 주어가 빵이 되고요. 동사는 그냥 빵 3인칭 단수라고 보시면 heißt 똑같이 어미 변화하시면 돼요. das 자리에다 빵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요? Wie heißt 빵 auf Deutsch?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Wie heißt 빵 auf Deutsch? 이렇게 하면 빵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이런 질문이고요. 빵은 독일어로 Brot라고 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럼 독일어로는 조금 이따 하고요. 빵은 Brot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빵 heißt Brot. 독일어로 하면요. auf Deutsch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죠. 볼게요. 쫙 이렇게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빵 heißt Brot auf Deutsch.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빵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Wie heißt 빵 auf Deutsch? 빵은 독일어로 Brot라고 해요. 빵 heißt Brot auf Deutsc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바꿔서요. Brot는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한국어가 독일어로 뭐죠? Koreanisch. Koreanisch였어요. 그러면 auf 다음에 Koreanisch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떤 순서가 될까요? Wie heißt Brot auf Koreanisch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는 여기다가 das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말을 알고 싶은 독일인이 물어볼 수 있겠죠. Wie heißt das auf Koreanisch?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대답해주면 되겠죠. 자, Brot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Wie heißt Brot auf Koreanisch? 강세는 Koreanisch에 있어요. 그러면 Brot는 한국어로 빵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좀 이따 빼고요. 브로트는 빵이라고 해야 하려면요. Brot heißt 빵. 한국어로 auf Koreanisch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Brot heißt 빵 auf Koreanisch. 이제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이 빵 자리에, Brot 자리에 어떤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책상은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독일어로 뭐라고 해요? 책상은 독일어로 티슈라고 해요. 이런 거 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른 걸로 바꿔서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웠는데 heißen 동사를 써서 물론 이름을 묻고 답하기도 하지만 사물의 이름을 물어볼 때 쓰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언어로 라고 할 때 auf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점도 배워봤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heißen 동사를 주어에 맞게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복습해 볼게요. 자, 나는 다니엘이라고 해. 뭐라고 할까요? Ich heiße Daniel. 너는 한나라고 해? Du heißt Hanna. 그런데 여기서 st 붙이는 거지만 원래는 얘가 s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얘는 t만 붙이자라고 했었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다니엘이야. Ich heiße Daniel. 너는 한나야. Du heißt Hanna. 이렇게 이름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는 다니엘이라고 해. Er heißt Daniel. 그녀는 한나라고 해. Sie heißt Hanna. 그것은 Brot라고 해. Es heißt Brot.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3인칭 단수의 형태의 heißt 똑같고요. 두일 때도 똑같았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다니엘이라고 해. Er heißt Daniel. 그녀는 한나야. Sie heißt Hanna. 그것은 빵이라고 해. Es heißt Brot. 주어를 이어로 바꿔볼게요. 이어일 때 뭐 붙이죠? T heißt 되겠죠? 너희는 나라하고 팀이라고 해. 시작. Ihr heißt Lara und Team. 우리는 나라와 팀이라고 해. Wir heißen Lara und Team. 그들은 혹은 당신은 혹은 당신들은 라라와 팀이라고 해. Sie heißen Lara und Team. 이렇게 언미 변화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라라와 팀이다. Ihr heißt Lara und Team. 우리는 라라와 팀이다. Wir heißen Lara und Team. 그들은 라라와 팀이다. Sie heißen Lara und Tea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heißen 동사를 가지고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혹시 의문문 기억나세요? 당신의 이름 어떻게 돼서 뭐라고 물어봐요? Wie heißen Sie? 두가 되면요. Wie heißt du?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제 독일 가셔서 이름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Vielen Dank. Auf Wiedersehen.